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거취 문제나 이른바 윤심 논란으로 다소 껄끄러웠는데 어제의 분위기 직접 보시죠.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시요. 자, 여기까지 당신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당에 필요한 쓴소리라도 가감 없이 혁신적으로 계속 얘기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용산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도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인요한 위원장님도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뭐 특별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네, 보면요. 만남은 있었지만요.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험지 출마나 윤심이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계속 박정하 대변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대화를 결국 나눈 걸까요? 글쎄요, 일단 두 사람이 공개되지 않는 대화가 있을 겁니다. 공개한 대화하고 또 공개되지 않는 대화. 공개되지 않는 대화가 가장 민감한 대화겠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아마 지금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혁신이라는 걸 인적 쇄신으로 연결시켜야 되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어떤 면에서 담보해야 되고, 또 인적 쇄신의 어떤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처음에 임명할 때 정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본인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정권을 준 것인가? 단지 대사면하는 그런 정권인가? 아니면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이 인적 쇄신의 어떤 모든 권한까지도 내준 것인지. 제가 그때도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인요한 위원장의 준 정권이라는 게 김기현 대표 본인의 어떤 이 처신이나 본인의 어떤 위상 이런 것까지도 주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 국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뭔가 분명히 해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거취 문제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앞으로 결정할 것인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저는 아마 인요한 위원장의 주장했던 이런 인적 쇄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은요, 총출동 지금 태세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우리 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각에 남아있는 쪽으로 많은 기울을 흔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렵고, 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결국 여권에 쓸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이번 총선에 전부 다 지금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투입하는 데 있어서 만약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걸림돌이 아마 앞으로 견뎌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친윤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아마 이제 12월 말쯤 되면 그러한 성과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인요한 혁신은요, 국민의힘 쇄신 작업 속도를 또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4호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보면요, 상향식 공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박상기 의원님, 그렇다면은 이제 전략 공천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대단한 압박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의 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 비서관이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검사 출신들을 대거 이렇게 내려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예. 좋다. 검사가 나와도 좋고 행정관 비서관이 나와도 좋은데 단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얘기가 원래 어느 당에서든지 전략공천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 숫자와 그 규모의 문제가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전략공천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대표가 그냥 정말 심판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마를 준비 중인 행정관 또 비서관 또는 검사 출신들도 이제 내가 정말 이 광야로 나가서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신인 가산점 정도 말고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없구나. 오로지 나의 경쟁력과 비전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타이틀이 소용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무한 경쟁을 하라는 얘기니까 네. 김기현 대표로서는 본인에 대한 뭐 거취 표명, 험지 출마 이런 얘기는 물론 이인영 위원장하고 사이에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4.5 혁신안이 주는 의미는 당신은 정말로 심판만 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도부로서도 영입은 하되 영입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두 경선하자. 상당히 큰 그 압박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 현재 적지 않은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용산이 좀 부글부글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예. 대통령이 아마 이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출마할 때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뉘앙스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절대 특혜 없다. 가서 현장에서 견뎌라.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경선해야지만이 지금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경선에 일단 들어온 이상은 그 다음에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낙선을 하더라도.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이 탈당을 해서 출마한다든지 현재 있던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이렇게 될 경우는 자중질환이나 아주 둘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서 경선을 거쳐서 되면 일단 여당 후보는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전략 공천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는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비서관이나 수석 비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본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프리미엄이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전략 공천에서 혼자 한다 그러면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2년, 3년 뭐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현장을 갈고 닦은 후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용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는 표가 분산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전혀 이 혜택이 없다는 거 아마 또 대중적으로도 그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검사 공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것도 당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